네, 안녕하세요. 중딩의 자동차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소식, 일단 베뉴보다 크고 코나보다 작아 보이는 현대 소형 SUV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일단 외관은 딱 봤을 때 앞에 두 줄이다라는 게 딱 보이는데요. 위에 조그맣게 한 줄이 위에 돼 있는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좀 더 길게 한 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살짝 현대 같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도 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현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일단 크기를 봤을 때 사진으로는 굉장히 좀 커 보이는 SUV인데 일단 코나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근데 코나보다 커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땐 코나보단 크고 투싼보단 작은 그런 SUV로 보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제 코나보단 좀 더 커 보입니다. 뒤에서 봐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볼보처럼 그 위쪽으로 올라가고 유리는 좀 대각선으로 깎여서 살짝 볼보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로 현대차일지 살짝 의심가는 디자인인데 이게 현대차라고 하고요. 아래에 후진등 있는 거 보니까 현대차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실내인데요. 실내에서 확실히 현대차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에 핸들 있고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현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테마 화면이 현대자동차와 같습니다. 일단 핸들을 봤을 때는 투싼 아반떼에 들어간 핸들인 것을 보니까 코나보다 크고 투싼보단 작은 그런 SUV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수동 변속기로 보입니다. 일단 테스트용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실내에서는 일단 10.25인치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8인치 디스플레이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는 10.25인치로 보이고요. 일단 테스트카라서 수동 변속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봤을 땐 언뜻 봐도 이 차랑 비슷한데요. 이 차는 i20라고 합니다. 이 차가 i20인데 굉장히 비슷한 똑같은 실내인데요. 네, 똑같은 i20의 실내인데요. 수동인 걸 보니까 i20N으로 보입니다. i20N의 실내인 것 같고요. i20N이 나온다고 유럽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차의 실내로 보이고요. 실내가 수동 변속기 빼곤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i20N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나 전기차가 책에 코나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 번 완충으로 1018km, 1024km, 1026km 이렇게 타서 1026km 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차는 뭐 막 엄청 느리게 조금씩 가면서 엄청 느리게 많이 간 게 1026km입니다. 그래서 35시간 동안 독일 라우지츠 서킷에서 주행을 했고요. 공인연비 5.6kW의 3배인 16kW라고 합니다. 킬로미터당 16kW, 킬로와트당 16km고요.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이 1000km를 넘게 해서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된 주행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단 10화 모델이기 때문에 세운 기록이라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고요. 유로 스피드웨이 라우지츠링에서 주행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회 충전으로 최장
1026km를 주행했다고 14일 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 세대로 1018.7km, 1024.1km, 1026km 이렇게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5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거의 한 번도 쉬지 않았다고 하고요. 한 번씩 쉴 때는 이제 운전자 한 번씩 바꿀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낮 최고 기온이 29도, 30도였고요. 에어컨도 안 켜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간주행 등만 켰다고 하고요. 평균 속도는 30km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리는 두 번째 외제차인데요. 포드 머스탱 마하 2입니다. 네, 머스탱을 SUV로 만들어 놓은 모델이죠. 저번에 그 모터쇼에서 공개된 이후로 이번에 양산 모델이 양산 모델에 그런 스펙이 나왔는데요. 일단 앞모습은 딱 봐도 전기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머스탱이다라고 하기에는 머스탱 마크 빼고는 조금 머스탱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뒤쪽을 보면 어느 정도 머스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 세로에 세 줄이 있죠. 그 줄이 머스탱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디자인 빼고는 머스탱에서 가져온 디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짝 쿠페형 SUV 느낌 나게 살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마하 2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4륜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346마력 해서 최대 토크는 59.1 해서 성능을 발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포드 딜러 마하 2 클럽 포럼에서는 포드 딜러로부터 공식적인 주행거리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모델이 더 큰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300마일 그러니까 482km 이상 증가를 해서 모델 Y의 주행거리를 넘어설 거다 해서 508km를 넘어서서 500 넘거나 아니면 600을 넘거나 600 조금 아래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포드 딜러들을 위한 교육 자료도 공개가 됐고 후륜구동을 제공하는 마하 2가 모델 Y나 모델 3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국 가격은 시작 가격 36,395달러 그러니까 4,300만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모델 3는 37,990달러 그러니까 1,595달러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몇백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하이는 올해 11월 중순부터 생산하고요. 올해 말에서 전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못 볼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일단 미국 전 시장에 나온다는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강색 이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차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K7인데요. K7이 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일단 출처는 도도튜브고요. 도도튜브님 영상에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K7 하이브리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램프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래 대각선 아래로 빠지는 램프가 확실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어지는 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이쪽 머플러 보시면 여기도 사각형 카니발 C필러에 들어갔던 사각형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다음 거 보시면 그릴이 조금 더 자세히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릴의 하얀색 V 이쪽에 조금 포인트를 준 것 같고요. 그릴 이쪽 살짝 부분 어느 부분까지인지
살짝 드러났는데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부분에 한 5, 60%는 그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뒷부분 일단 유리 위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좁은데 좀 바퀴 쪽으로 해서 넓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살짝 포르쉐 911을 닮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소렌토로 보이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솔린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도 살짝 테스트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뭔가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7 살짝 보시면 소렌토와 비슷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소렌토보다 살짝 짧은 그런 길이인데요. 이게 대각선에서 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K7 딱 옆에서 쳐다보면 비슷한 길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쪽 뒤쪽 보시면 주차선에 거의 딱 걸칠 것 같은 길이로 보이고요. 이쪽 자세히 보시면 크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무늬가 있습니다. 카니발 C필러와 소렌토 C필러에 있었던 무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소렌토처럼 짧고 삼각형 모양의, 그러니까 진짜 상어 지느러미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살짝 켜진 모습이 보였는데요. 라이트는 일단 LED 램프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 중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봐도 그릴은 엄청 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은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그랜저와 비슷한 파워트레인으로 가서 지금 있는 하이브리드 나올 것 같고요. 잘하면 전기차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카니발인데요. 카니발 사진도 도어튜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 사진은 새들 브라운 사진인데요. 새들 브라운이 제일 괜찮은 색깔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뭔가 하얀색이나 실버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새들 브라운이 훨씬 더 멋있는 색깔 같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의 새들 브라운이 가장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들 브라운 보시면 일단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진짜 그게 클렌저처럼 화면이 어디까지인지 티가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비닐이 많이 안 뜯겨져 있는데요. 비닐이 뜯기면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뒤쪽에 스피커가 하나 있고 에어컨은 일자로 이어져서 뭔가 고급 세단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큰 컵홀더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넣는 자리 있고요. 다이얼 기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보이는데 엄청 넓어 보입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뭔가 물병 작은 것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실버인데요. 핸들은 굉장히 멋있는데 일단 밝아서 좋긴 한데 좀 뭔가 새들 브라운은 고급 느낌이지만 실버는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새들 브라운보다 덜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아래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UV나 미니밴은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2V 시거잭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뜻 키가 보이는데요. 키는 요즘 기아차에서 쓰고 있는 스팅어 키, 소렌토 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뭔가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스티커일 수도 있고요. 버튼이면 뭐 시동 버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자동주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주차 버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뒷좌석인데요. 뒷좌석은 가죽
양쪽이 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양 끝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닥, 엉덩이 쪽은 모두 가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색과 두 개 비교해 놓은 사진인데요. 두 개 비슷하긴 한데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색깔은 좀 더 연하고 위쪽 작게 보이는 색깔은 좀 더 진한 노란색이 살짝 첨가된 듯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인데요. 하이리무진 검정색 사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리무진은 일단 10월 출시 예정이고요. 10월에 출시가 되면 이제 그때 가격이 나오겠지만 한 5천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싼 게 한 5천 중반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4인승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7천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진인데요. 앞쪽 보시면 일단 차 색깔은 하얀색인데요. 하얀색 하이리무진은 좀 뭔가 하얀색이라서 오히려 더 멋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이리무진은 거의 하얀색으로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하이리무진 하얀색은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카니발도 하얀색으로 뽑으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카니발 하얀색은 많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딱히 다른 점이 없는데 아래쪽에 아래쪽에 하이리무진 배지가 있고요. 네, 카니발 배지가 없는데 이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안 들어가고 그냥 카니발인 거 숨기고 하이리무진이라는 것만 냅둘 거냐, 그거는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테스트카라서 안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전 모델 하이리무진은 카니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 글씨는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내는 일단 하얀색 그리고 회색 투톤인데요. 화면, 일단 위쪽에 화면 보시게 되시면 언뜻 봐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스크린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위에 있는 화면은 지금 하이리무진에는 그렇게 큰 TV 화면이 아닌데 더 커져서 이번 카니발 하이리무진에는 크면 20인치 정도의 화면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4인승인데요. 4인승 지금 없어서 노블클라스라는 튜닝 업체에서 따로 튜닝을 해서 지금은 1억이 넘는 가격으로 사는데요. 이게 이게 튜닝하기도 번거롭고 시간도 더 들고 돈도 더 들고, 거기다가 좀 이게 시트가 전에 있던 거는 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돈은 훨씬 더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기아차에서 이번에 카니발에 4인승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노블 클래스의 지금 4인승 사진인데요. 이거는 엄청 고급스럽지만 이것보다는 좀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인승은 뭐 비싸겠지만 비싼 만큼 뭔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컵홀더에도 내공장 기능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 있는 거에도 냉온장 기능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 그러니까 나무 바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고급스러운 차가 될 것 같고요. 나무 바닥이 굉장히 실제로 보면 멋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조하는 업체는 KC모터스, 그러니까 노블클래스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을 어느 정도만 만들어서 KC모터스에 보내면 거기서 이제 4인승으로 개조해서 고객에게 인도한다, 그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번에 카니발이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날 저도 그때 같이 보면서 라이브로 킬 예정이니까 그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